문이 열립니다. 딱히 인사를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방 안의 공기가 소리 없이 한 톤 가라앉습니다. 왁자하던 사람들 목소리가 저절로 낮아지고요. 다들 앉은 자세를 살짝 고쳐 앉습니다.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사람 쪽으로 흘러가고요. 정작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사람 곁에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우렁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사람. 잠깐만요. 지금 머릿속에 한 사람 얼굴이 스쳤다면 그 얼굴을 잠깐 붙잡아 두세요. 이따가 다시 꺼내 볼 거니까요.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이렇게 넘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릇이 다르지. 타고난 거야. 나랑은 종류가 다른 사람이지. 그러고는 조용히 부러워하다 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게 타고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을 오래 들여다본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생각과 정반대였거든요. 그 묘한 힘은 성격표에 적힌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몸에 밴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요, 오늘부터 연습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5가지로 나눠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뇌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어떤 사람 곁에선 마음이 놓이고 어떤 사람 곁에선 기운이 쭉 빠지는지,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5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끝까지 들으셔야 무릎을 치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혹시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 편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문 안으로 한 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아주 힘든 일을 한번 크게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참 많은 말을 해줬습니다. 힘내라, 다 지나간다. 내 잘못이 아니다. 고마운 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귀에서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분이 왔어요. 그분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옆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어깨 한번 툭 치고 갔어요. 정말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녀간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이 좀 쉬어졌어요. 말로 채운 위로보다 말없이 견뎌준 시간이 더 깊이 닿았던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제 곁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만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말솜씨 차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이 1시간만 있어도 이상하게 진이 빠지는 사람. 딱히 싸운 것도 아니고 나쁜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닌데 헤어지고 집에 오면 기운이 쭉 빠져 있죠. 왜 피곤한지 설명도 잘 안 돼요. 반대로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별 대단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어깨가 한결 가벼워져 있고요. 혹시 지금 그 2사람이 각각 떠오르셨나요? 한쪽은 이름까지 선명하게 떠오르고 한쪽은 얼굴이 먼저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미 이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이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 전염이라고 불러요. 감정정, 옮길서, 전할전, 물들릴 염. 말 그대로 감정이 옮아 물든다는 뜻이죠. 1990년대에 심리학자 일레인 해필드 연구진이 정리한 개념인데요. 사람은 곁에 있는 상대의 표정, 목소리 톤, 자세를 자기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감정 상태까지 같이 넘어와 버려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 과정이 말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상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 신경계가 먼저 그 사람의 상태를 읽고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내 마음도 조여오고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풀립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이 현상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요. 심지어 상대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표정만 봐도 전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이걸 알고 나면 아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들던 사람은 자기 안의 불안이나 날선 감정을 나도 모르게 나한테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놓이던 사람은 자기 안의 안정감을 조용히 나눠주고 있었던 거고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한겨울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 옆에 서면 내 온기까지 빼앗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반대로 아랫목처럼 따뜻한 사람 옆에 앉으면 별말 없이도 몸이 스르르 녹고요. 감정도 딱 그렇게 온도처럼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릇이 크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의 온도를 끌어올려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던 그 장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공간의 정서적 온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그 따뜻한 온도라는 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늘 좋은 일만 있어서 여유로운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사람들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이 끓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박자 다르더라고요. 그 한 박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네에 반찬 가게를 하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그 가게가 유독 손님이 많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값을 깎아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손님이 있어도 뒤에서 다른 손님이 빨리빨리를 외쳐도 그분은 늘 그 속도 그대로였거든요. 서두르는 법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거기서 반찬을 사다가 그릇을 하나 깨뜨린 적이 있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랐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딱 한 박자 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미 깨진 걸 어째 다치진 않았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빗자루를 드셨어요. 화를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괜히 웃어 넘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릇 큰 사람들이 화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억울하고 똑같이 속 끓어요. 부당한 소리를 들으면 욱하고 일이 틀어지면 짜증이 확 올라오죠. 다른 건 딱 하나예요. 그 감정이 자기를 온전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뇌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화가 나는 순간 뇌에서 편도체라는 곳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보기가 울리면 우리 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 반응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욱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뇌에는 다른 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전전두엽이라는 곳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브레이크가 경보기보다 살짝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보기가 먼저 울려버리면 브레이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말이 튀어나가 버립니다. 뱉고 나서 아차 싶은
딱 그 순간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 과정을 특수한 뇌 촬영 장비로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해석하려고 애쓰는 그 짧은 순간에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흥분을 실제로 가라앉히더랍니다. 감정이 뇌에서 눈에 보이게 잦아든 거예요. 이후 연구들에서도 이 두 영역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실 딱 하나예요. 경보기가 울린 그 순간 브레이크가 도착할 시간을 스스로 벌어주는 겁니다. 딱 한 박자. 그 반찬 가게 어르신이 그릇을 보고 잠깐 멈췄던 그 한 박자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이 한 박자가 모든 걸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못 참고 감정을 쏟아내요. 그러고는 관계에 금이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짧은 틈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먼저 고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은 무겁습니다. 흥분해서 쏟아낸 100마디보다 차분하게 고른 한마디가 훨씬 오래 남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이 한 박자가 참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알면서도 욱하는 순간엔 입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이걸 정리하면서도 뜨끔했어요. 아, 나는 아직 경보기만 울리고 브레이크는 늦게 오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건 타고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연습의 영역이라는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만 돌아보면 우리도 한 번쯤 겪지 않았나요? 그때 딱 3초만 참았으면 안 했을 말.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며칠을 후회한 적. 그 한마디로 서먹해진 사람. 그 3초의 무게를 아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그 묘한 힘이 다 설명되진 않아요. 여기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느껴지는 존중받는다는 감각이에요.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왜 사람의 온도를 바꾸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젊었을 적에 저는 대화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상대가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반박을 짜고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제 딴에는 똑똑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말싸움에서 이긴 자리마다 사람이 한 명씩 조용히 멀어져 있더라고요. 이긴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절대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마음에 걸리셨던 거네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참 묘했어요. 제가 뭔가 제대로 말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분 앞에서 저는 이상하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엔 대화의 주인공이 꼭 자기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곧장 자기 이야기로 가져가고 은근히 나는 그거 다 안다는 티를 내고 말어리를 뚝 자르고 자기 의견부터 꺼내죠.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묘하게 기운이 빠져요. 딱히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셨나요? 잠깐이라도 얼굴이 스쳤다면 그 감각을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릇 큰 사람들은 정확히 그 반대로 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진짜로 들어요. 대답을 준비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이해하려고 듣는 거죠. 설령 생각이 달라도
일단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남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볼 때 뇌가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뭘까요? 능력일 것 같죠? 저 사람 잘났나 못났나?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전 피스크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이 타인을 볼 때 가장 먼저 읽는 건 따뜻함이었어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나를 해칠 사람인가. 이 신뢰의 신호를 먼저 읽고 유능한지는 그 다음에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 행동 자체가 상대의 뇌의 따뜻함의 신호로 딱 꽂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 사람 앞에서는 틀린 말을 해도 비웃음 당하지 않겠다. 그 안도감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진짜 이유였던 거죠. 결국 경청이라는 건요, 그냥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었어요. 상대의 뇌에 나는 당신 편이라는 신호를 조용히 심어주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신호가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 곁은 어느새 마음 놓이는 자리가 되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릇 큰 사람은 늘 여유롭고 흔들림 없고 완벽한 사람일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반전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신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늘 완벽해 보이는 지인이 한 분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고 힘든 티 한 번 안 내고 어떤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뭔가 나만 허술한 것 같고 이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 그 한마디가 어찌나 뜻밖이던지.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멀어진 게 아니라 확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뒤집혔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손해다. 빈틈을 보이면 무시당한다. 그래서 다들 안 힘든 척, 다 아는 척, 흔들리지 않는 척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래 신뢰받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패턴이 나와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따뜻함을 먼저 읽는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따뜻함이라는 건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늘 완벽하고 절대 안 흔들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부럽긴 한데 어쩐지 편하진 않죠. 솔직해지기가 조심스럽고요. 반면에 능력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힘들었던 순간을 담담하게 털어놓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하게 더 믿음이 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취약성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약할 취, 약할 약. 약한 부분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더 큰 신뢰가 생긴다는 뜻이죠. 진정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이 나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포장하는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를 적절히 드러내는 사람이 훨씬 깊은 신뢰를 얻더라는 거예요. 여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나는 그동안 강해 보이려고 너무 애쓰고 살았나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음 잠깐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 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곰곰이 뜯어보면 이건 우리가 알던 강함의 정의를 통째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한 번도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돌아오는 모습을 굳이 숨기지 않는 사람. 아우라라는 건 빈틈이 하나도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빈틈을 인정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그 담담함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결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핍을 숨기지 않을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게 참 다행이지 않나요? 완벽해져야만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면 우린 다 글렀겠지만 솔직해지는 거라면 오늘부터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 완벽해 보이던 지인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로 저와 훨씬 가까워졌던 것처럼요. 강한 척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기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를 다 지나왔어요. 침묵을 견디는 여유, 욱하지 않는 한 박자, 지나간 일을 붙들지 않는 태도, 상대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 경청, 그리고 결핍을 숨기지 않는 용기까지. 그런데 이걸 아는 것만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몸으로 해볼 수 있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챙겨드리려고 해요. 요즘 제가 들인 버릇이 하나 있어요. 화가 확 올라오는 순간에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한번 길게 내쉬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그 짧은 순간에 하려던 말의 절반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안 하게 된 그 절반이 대부분 안 했어야 할 말이었어요. 그 한 번의 숨이 관계 하나를 지켜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몸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챙겨드릴게요. 딱 3개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매튜 리버먼 연구진이 밝혀낸 건데요. 지금 느끼는 감정을 말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흥분해 있던 편도체가 실제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한 박자를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인 셈이에요.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입을 열기 전에 속으로 이름 한번 붙여보세요. 딱 그 한 번이 브레이크가 도착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두 번째는 쓰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 보면 이 말들은 전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힘을 쏟게 만들어요. 그 대신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한 문장이 뇌의 초점을 과거에서 현재로 확 돌려놓습니다. 그 반찬 가게 어르신이 이미 깨진 걸 어째 하고 빗자루를 들었던 것처럼요. 3번째는 하루에 딱 한 번 말보다 먼저 들어주는 연습이에요. 오늘 나누는 대화 중에 단 한 번만 상대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이 끝나면 곧장 내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작은 확인 한마디가 상대에게 나는 당신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쌓일수록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3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도 안 됩니다. 딱 하나만 고르세요. 본인은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급해 보이세요? 욱하는 게 문제인 분도 있을 거고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는 분도 있을 거고, 낱말을 잘 못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 걸리는 지점이 다를 겁니다. 그 하나만 골라서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 얼굴입니다. 그릇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나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조급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녁 한 번의 숨, 딱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영상 초반에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톤 가라앉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한참 앉아 있다 어깨만 툭 치고 갔던 그 사람. 그때는 그게 그저 성격 좋은 사람의 여유쯤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지금은 그게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를 벌 줄 알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줄 알았고, 자기 약함을 굳이 감추지 않았을 뿐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로 모여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그 묘한 힘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담담함,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온도를 조금 올려주는 그 따뜻함에서 나온다는 것. 그거였어요. 그러니 이런 질문 하나 오늘 밤 품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공기를 만들어주고 있을까? 기운을 빼앗는 쪽일까? 아니면 마음을 놓이게 하는 쪽일까? 정답을 당장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녁 숨 한 번을 고를 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 첫 숨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바로 당신이 이미 쉬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출발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표시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몇 번이신가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 1번, 쓰는 말 바꾸기 2번, 끝까지 들어주기 3번. 번호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